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까지 설명을 해 봤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수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함수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집합 배울 때도 항상 요 순서로 갔던 것 같은데 기억해요? 맞죠? 첫째, 집합의 의미, 집합이 뭐냐, 뭐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둘째, 집합은 어떻게 뭐 표현하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함수가 뭐냐 배웠죠? 함수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거 배웠죠? 맞죠? 그 다음에 셋째, 상등, 서로 같다. 어떨 때 두 집합이 우리는 서로 같다고 하냐, 이렇게 배웠잖아.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배웠습니까? 집합의 종류, 이런 거 배웠죠. 여기서도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함수의 종류를 배워보려고 해요. 함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자, 가볼게요. 첫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들은 쌤이 설명을 할 때 방금 배웠던 함수의 표현 형태 중에서 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은 집합의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함수의 그래프와 또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는 우리가 이 말 뜻에서 어느 정도 또 유추가 가능하겠죠. 1대1, 하나 대 하나야. 하나 대 하나? 쌤, 그 하나 대 하나가 뭐예요?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뭔가 왠지 하나 대 하나 같잖아. 맞죠? 근데 1, 2, 3, 1, 2, 3, 4야. 근데 막 이렇게 했어. 이건 왠지 하나 대 하나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표현됩니다. 정의역이 x, 다시 어떤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무슨 뜻인지 알죠? x가 뭐고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죠. 맞죠? 그일 때 여기서 어떻게 x의 임의의 정의역에서 두 개를 뽑아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럴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이거를 한 글자 또 빠짐없이 다 외우긴 어려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식은 표현은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처럼 외우시면 안 되고 스토리텔링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무슨 뜻이야? x1, x2. 아, 넣는 값, x 값이 다르면, 맞죠?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맞죠?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이 그림. 아, 1, 2, x 값이 다르니까 1은 1에다 쓰고 2는 3에다 쓰고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다르잖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1대1 함수를 어떻게도 많이 표현, 이것도 외우세요. 자, fx1이 fx2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그러니까 얘들 둘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명제의 관계입니까? 대우명제의 관계죠. 맞죠?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아, 이렇게 나오면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아, 이거는 1대1 함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1대1 함수. 됐죠? 1대1 함수 외울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함수의 두 번째 종류, 1대1 대응 함수가 있어요. 1대1 대응 함수. 일단은 이름만 봐서는 방금 배웠던 뭐랑 좀 비슷해요. 그쵸? 1대1 함수랑 비슷하죠. 이거는 뭐냐면 1대1 함수이고, 아, 1대1 함수인데 어떻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게 바로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죠?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바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x에서 y로 쏘는데 1, 2, 3, 1, 2, 3, 4라 합시다. 또 x에서 y로 쏘는데 뭐 1, 2, 3에 뭐 3, 4,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쌌어. 맞죠? 또 이렇게 쌌어. 그러면 지금 아까 정의에 따르면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서로 다르잖아. 이것도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서로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정의에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다?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죠.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공역은 공터에 서 있는 애들은 1, 2, 3, 4인데 치 하면서 화살을 맞은 애들은 1, 2, 3이니까 맞죠? 그냥 1대1 함수라는 이름밖에 못 붙겠지만 얘는 공터에 서 있는 애가 3, 4, 5인데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도 3, 4, 5니까 맞죠? 얘는 1대1 함수라고도 부를 수 있고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1대1 대응 함수와 1대1 함수의 포함관계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포함관계를 가지겠어요? 1대1 안에 맞죠? 1대1 안에 1대1 대응 함수가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면 당연히 다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 공부할 게 많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 가보겠습니다. 항등함수란 무엇이냐? 뭐가 항상 같대요. 맞죠? 항상 같대. 항등함수는 또 정의가 f가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같네요. 맞죠?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데 정의역의 각 원소 정의역 x의 각 원소 x에 대하여 fx가 x인 함수.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절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요 표현. 항등함수란 x를 넣으면 x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x를 넣으면 x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항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다. 항상 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x를 넣으면 x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항등함수라고 하고 그럼 이거 뭐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보면 fx가 항등함수일 때 항등함수에다 1을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1 나오겠죠? 그 다음 fx가 항등함수일 때 f에다가 2를 넣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2가 나오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 수준에서 알고 끝나는데 실제로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은 요 정도 수준만 알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등함수의 약간 심화된 개념을 쌤이 지금 설명을 하겠어요. 항등함수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뒤에서 합성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미리 얘기를 좀 할게요. 항등함수는 함수의 합성에서의 항등원이다. 무슨 외계어만 계속 말한다 맞죠?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함수란 표현 말고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합성에서의 알겠죠? 합성에서의 항등원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 한번 볼게요. 항등원이라고 할 때 항등이라는 표현이 여기 항등함수의 항등이라는 표현과 같죠? 맞죠? 그래서 뭐 배경 지식입니다만 우리가 항등함수를 항등함수라 부르는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은 x를 넣으면 x가 나오기 때문에 항등함수라고 붙인 게 아니라 함수의 합성에서의 항등원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라고 붙인 겁니다. 쌤, 뭐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소리 계속 하고 있네. 그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항등원에 대해서 쌤이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항등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마나한 게 항등원. 계속 오씨 큰일이네 이거. 미궁에 빠지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항등원이 뭐냐? 쉽게 설명한다놓고 하나마나한 게 항등원이래. 너무 깊게 들어가긴 그러니까 쌤이 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들 잘 봐. 덧셈에서 있잖아. 계산 하나마나한 수가 있지 않아? 지금 뭔 소리예요? 2에다가 0을 더하면 2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에다가 0을 더하면 또 3이 나오잖아. 맞죠? 이게 바로 하나마나한 수예요. 알겠습니까? 더하기에서는 0은 더 하나마나한 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0을 갖다가 수의 덧셈에서의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약간씩 느낌이 올 거야. 항등원이란 뭐라고? 하나마나한 수라고. 그러니까 덧셈에서의 항등원이라고 하는 건 더 하나 많아야. 맞죠? 더 하나 많아. 2에다가 0 더하면 2 나오니까 더 하나 많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3에다가 0 더하면 3 나오니까 더 하나 많아 표 안 나는 거예요. 알겠죠? 덧셈에서의 항등원은 그래서 0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막 이것저것 쌤 뺄셈에서의 항등원은 뭐예요? 뭐 이런 거 궁금할 텐데 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건너뛰면서 이거 핵심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만 궁금한 거 참으세요. 그 다음 덧셈에서의 항등원 그래서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추론해 보세요. 곱셈에서의 항등원이 뭐겠어요? 곱셈에서의 항등원이 뭐겠어요? 그쵸? 2에다가 뭐는 곱하나 마나야. 왜 곱하나 마나?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그게 뭐예요? 1이죠. 맞죠? 그 다음에 3에서 맞죠? 3에다가 뭐는 곱하나 마나야. 왜 3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 얼마다? 1입니다. 알겠습니까?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하는 게 항등원이에요. 뭘 넣더라도 그대로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쌤이 또 아직 합성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운만 띄웁니다. 항등함수는 교과서에는 요 정도 수준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뭔가를 넣으면 걔가 그대로 나온다. 알겠습니까? 뭔가를 입력하면 출력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이거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됩니다. 몇 분 후에 설명할 거니까 괜찮아요. 일단 익히세요. 눈에. 함수의 합성에서의 항등원이다. 항등함수는 함수의 합성에서의 항등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항등함수 됐어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함수 가봅시다. 상수함수. 이거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상수함수란 상수, 항상 일정한 수. 맞죠? 항상 일정한 수.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 x, y가 있으면 1, 2, 3, 4, 1, 2, 3, 4라 치면 항상 일정한 수에다가만 화살을 쏘는 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상수함수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고 교과서적 표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fx equal 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어요? fx equal c 무슨 말이냐면은 편하게 써보면 fx는 2 이런 게 내가 표현할 수 있겠네. 왜 이게 2면요 f의 1 넣어도 얼마예요? 2고 f의 2 넣어도 얼마예요? 2고 f의 3 넣어도 얼마죠? 2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수만 나오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수만 나오는 함수라고 해서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와, 오늘 진짜 개념의 난도가 높네요. 맞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함수야, 뭐야? 아직까지 함수 합성은 넘어오지도 않았어. 맞죠? 그래프 이해하고, 맞다.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아직까지 여기 공부하고 있어요. 꽤 많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해하고, 함수가 뭔지를 아는 과정에서 함수의 종류까지 쌤이 설명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왜 다시 돌아왔냐면, 함수의 표현 형태 중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그래프라 했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를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알겠죠?
그래프와 연관지어서도 이해를 해볼 겁니다. 으아, 뭔 소리야. 방금 우리는 함수의 종류 중에 1대1 함수 배웠죠.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 배웠죠. 1대1 대응 함수. 그 다음 세 번째, 항등 함수 배웠죠. 맞죠? 네 번째, 상수함수 배웠죠. 지금 답은 또 뭐예요? 아, 지금 내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함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1대1 대응 함수는, 그리고 항등 함수는, 상수 함수는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죠? 시작. 1대1 함수는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요.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게 뭔 말이에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면 된다 했죠? 이거는 지금 봐봐. 이 하나의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 보여요? 맞습니까?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 보여요? 이게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대표적으로 2차 함수.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는 맞죠? 하지만 봐봐. 이거 봐봐. Y값은 높이가 하나니까 Y값은 하나잖아. 근데 X값은 몇 개야? 두 개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 그냥 보면서 예측해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럼 이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론 있겠죠. 보면 되잖아. 아, X값 하나에 Y값이 딱 하나씩만 대응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1대1 함수의 특징을 쌤이 설명해 줄게요. 1대1 함수의 특징. 그리고 지금 그리는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가정된 상황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1대1 함수의 특징은 그냥 간단하게 쌤이 그릴게. 어떻게? 감소함수 또는 증가함수. 알겠죠?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함수가 바로 1대1 함수가 되더라. 그럼 1대1 대응 함수는요? 그림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 함수 역시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하니까. 맞습니까? 역시나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는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다? 1대1 대응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했잖아. 맞죠? 선생님, 그러면 그래프만 보고서 공역과 치역을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할 거 많네. 진짜 할 거 많아요. 그래프 보고서 공역과 치역을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째, 일단 공역은 줍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정의역과 공역은 문제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은 문제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모든 실수입니다. 공역은. 그게 약속이에요. 공역에 대한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실수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 놓고 이제 됐고. 그럼 치역은 뭐냐? 치역은 이거는 쌤이 이런 표현 쓸 테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프가 정의역, 이건 쌤이 만든 말인데 이 정도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의역에서 그린 그래프의 y값이 차지하는 범위. 뭔 말이야? 설명해 줄게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일단 흰 거부터 다시 하고 상수함수, 항등함수 할게요. 뭐 이렇게 많어. 자, 갈게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고? 뭐 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배우고 있어요. 맞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방금 뭘 알았냐면은 아주 쉬운 개념. 1대1 대응 함수와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다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알았는데 1대1과 1대1 대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해요. 근데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미션은 그래프를 보고서 어떻게 공역과 치역을 아느냐가 미션이고, 내가 치역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정의역 내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y값이 차지하는 범위가 바로 치역이다. 뭔 소리냐? 갈게요. 이렇게 합시다. 정의역과 공역을 줬어요. 만약에 출제자가. 그럼 정의역은 x값의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이에요. 알겠죠? 공역을 줬어요. 공역은 y값의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막 그렸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겠죠? 이거 함수의 그래프 맞잖아. 맞죠? 그럼 정의역 내에서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필기한 거 잘 보세요. 그렸을 때 거기서 그 함수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 있죠. 요소부터 요만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 범위를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어떤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어떤 그림입니까? 다른 그림이죠. 공역은 이만큼이나 되는데 치역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준다. 맞죠? 근데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역이 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실수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또 한번 설명해. 너무 친절한 것 같아. 그럼 그래프 보고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딱 줬어. 봐봐. 정의역도 일반적으로 줍니다. 하지만 안 줬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은 뭐라고?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잘 봐봐. 이 그래프를 봐요. 그럼 첫째, 1대1인지 아닌지 우리가 고려할 것이고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고려할 것입니다. 알겠죠? 첫째, 1대1이냐? 1대1인지 되게 쉬워요. 뭔데요?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른지 확인하면 되고, 쌤이 아까 증가 또는 감소하면 된다 했죠. 그럼 이거 증가하니까 됐어요. 아, 1대1 맞아요. 그 다음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럼 어떻다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내가 다짜고짜 줬잖아. 맞죠? 다짜고짜 줬잖아요. 그러면은 공역이 뭐다? 실수 전체겠죠. 그러면 이거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이 직선이 무한히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치역은 뭔데?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니까 역시나 실수 전체잖아.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네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역시나 치사하게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알겠죠? 치사하게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x축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내려간대. 치사하게 아무 말도 안 해줬어. 그러면 시작. 1대1. 1대1인지 이것만 보면 돼. 그냥 증가하냐 또는 감소하냐. 됐어요. 근데 1대1 대응이냐는 좀 어려워요. 1대1 대응이냐.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봐야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은 공역이 뭐라고? 실수 전체예요. 알겠죠? 근데 쌤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공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근데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 정의역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인데, 그러면 이거 정의역의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 범위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가 어때? 이게 음수로 현재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치역의 y값의 범위가
양수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랑 얘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 너무 친절한데? 이것도 하나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문제를 내가 방금 풀어봤다면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게 x값이 뭐 2부터 5까지라고 합시다. 맞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이에요. 그게 뭐 또 예를 들어 뭐 5부터 8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1대1 그래프가 될까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래프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1대1 될까 안 될까? 시작. 1대1은 되게 쉽다니까? 뭐예요? x 하나에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감소함수가 되기만 하면 되잖아. 맞죠? 아, 그럼 1대1 돼서 그건 쉬워요. 근데 1대1 대응은 뭐 된다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때요? 이 그림에서 공역은 처음부터 줬다고. 5와 8 사이. 맞죠? 근데 치역은 뭐라고요? 그래프에서의 치역은 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정의역 내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가 치역이에요. 그럼 지금 얘랑 얘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맞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쌤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다 줬는데 맞죠? 정의역과 공역을 다 줬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증가 또는 감소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사각형 안을 가득 채우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다시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방금 내가 그린 노란색 그래프 1대1 됩니까? 그렇죠. x 하나에 y 하나씩 대응되잖아. 맞죠? 되고 1대1 대응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일단 공역은 5에서 8까지인데 맞죠? 이 정의역 내에서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 자체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5부터 8까지니까 이거 맞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려줘도 뭐 1대1 대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그려줘도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가지를 뻗어 나와서 너무 길게 설명해서 뭘 하고 있는지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함수의 종류는 이미 다 했어요. 맞죠? 함수의 종류는 이미 다 했고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1대1 함수라는 게 있다는 거 배웠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있다는 것도 배웠고 다음에 항등 함수라는 게 있다는 것도 배웠고 다음에 상수 함수라는 게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맞죠? 이미 다 배웠는데 함수에서는 뭐가 그래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함수들을 그래프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1번과 2번이 비슷하면서도 엄청 달라가지고 1번과 2번의 그래프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쌤이 시간을 꽤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다 틀리거든요. 오케이? 나머지도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진짜 힘들 텐데 다행히 이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항등함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와요. 왜? 1 넣으면 1 나오고 맞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항등함수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어요. 끝. 물론 정의역이 실수라고 할 때 알겠죠? 정의역이 실수라고 할 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항등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점들만으로 모여 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 뭐에 따라? 정의역에 따라. 알겠죠? 1대1과 1대1 대응함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너무 길을 잃을 것 같아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으로만 쌤이 다뤄봤어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설명하겠습니다. 상수함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항등함수 조금만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 또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1,1, 2,2, 3,3, 4,4니까 어떤 직선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y 콜 x 직선과 똑같이 생긴 거 우리는 항등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물론 점들이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다음에 상수함수 가겠습니다. 상수함수는 그래프 너무 사랑스럽죠. 항상 똑같은 값에 쏘는 거니까 맞죠?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fx가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1, 2,1, 3,1, 4,1, 5,1 그 다 모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그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정의역이 실수일 때 저렇게 생겼겠고 상수함수 역시 점들의 모임이니까 점들이 뭐 이렇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상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하게 설명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오케이. 좀 이따 뒤에 거 설명해 볼게요.